우리 그 장목반에는 고추가 주정입니까? 고추, 상추. 예, 고추하고 상치에. 고추하고 상치. 어느 게 비중이 많습니까? 고추가 많아요. 고추가 많아요. 괜찮아. 뭐 알아들으면. 이거는 뭐 고추 단지입니까? 그럼. 단지예요. 그 어느는 이게 알아들으면 돼야. 그럼. 상추를 쓰나 치를 쓰나 뭐 알아못 들으면 뭐 괜찮은 게 이게 그 중요한 건 아니더라. 해보니까 이제 그 어느 소통만 되면 되지. 외국 나가면 손짓 발짓 내가 알아듣잖아요. 그건 똑같아요. 그 우리 여기서 이 요놈하고 동시에 여름에 재배하죠. 예. 요게 좀 안 좋아요. 안 좋아요? 네. 왜 안 좋냐면 여름에 저기 지금 잎이 다 죽으니까. 끝이 타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같으면 깻잎이 더 나아요. 깻잎은 그 잎이 두께가 더 두껍기 때문에 잎이 잘 안 타거든요. 그러면 여기 이제 우리가 그 상치 이게 제일 수라니까 요거는 뭐 배울 것도 별 없어요. 요거부터 딱 풀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상치를 재배하면 우리가 재배하는 거는 함수량이 얼마냐는 거하고 이게 기본이거든요. 토양, 여기에 그 수분 35%라는 게 나와 있어요. 네. 측정기로 측정해서 35%는 게 오늘 수분은 정리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럼 35% 끝난 거예요. 이 기준치는. 그 다음에 남은 거는 이제 토양 내, 그 다음에 그 전기 전도의 이시, 비료, 요 비료량하고, 그 다음에 여기 같이 그 계매가 미치는 거 유기물 함량, 유기물 함량 차이밖에 없어요. 그럼 유기물 함량이 이제 어떻게 돼서 움직이느냐 그 차이인데, 유기물 함량이 직접적인 영향을 주나 그렇게 이 하늘 땅만큼 뭐 보약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게 그렇게 많은 보약은 안 돼요. 그 고추밭에 비료 많이 먹으니까 비료 그 양만큼 계속 이시를 맞춰 나가는 게 중요하죠. 그러면 유기물하고 비료하고 두 개 나누는 것 같으면 이 비료는 우리 측정이 가능하잖아요. 이시 전기 전도율 측정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지금 토양 시방서를 가져왔잖아요. 여기. 그럼 얘는 뭘 어디에서 기준점을 요거 갖고 농사 지으려고 하면 어디게 해마저 받아도 우리가 정수됐으면 여기 맞아요. 근데 여기서 그 산성이냐 알칼리냐 두 개만 나눠 놓고 그 다음에 다 우리가 편한 데로 가자는 거죠. 산성이 알칼리 나눠 놓고 그 다음에 거의 대다수 인산이 늘어나 있는 게 거의 대다수죠. 인산이 많다는 거는 이제 여기에서 처방에서 요 이시 속에 여기 속에 이제 질소, 인산, 가리, 모토 이 정도 네 가지 정도 거의 크게 나누는 거야. 네 가지 정도. 그럼 네 가지 속에서 부족한 부분을 우리가 채우면 된다는 거죠. 거의 대다수 우리나라에 인산이 많다 그러잖아요. 그럼 인산은 그 우리가 그 기비를 줄 때 인산량을 좀 줄이면 되죠. 근데 인산이 있어도 불용수를 못 먹는다 그러잖아요. 그건 결국엔 잎의 두께가 얇다는 거예요. 잎이 두께가 얇아서 뿌리가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는 거죠. 유기산 발산량이 적다는 거죠. 결국엔 잎 두께가 상추의 잎 두께가 얇아서 뿌리의 힘이 약하다. 뿌리에 비료 많다고 뿌리 힘이 강해지는 게 아니고 잎의 두께가 두꺼워 힘이 강해질 텐데 힘이 약해지는 주된 원인은 잎 두께가 얇다는 거죠. 그 두께가 얇은 건 또 이시량에 가야겠죠. 일부. 그럼 이시량이 있다 해도 못 먹는 경우가 있어요. 왜 못 먹느냐? 잎을 따버리거든. 상추잎은 따버리잖아요. 그 1점 할만한 뭐 요마타이 그 1점 할만한 똑 따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잎에다가 연면시비를 하고 살을 찌워가지고 맹물을 뿌려버리면 이동량이 늘어나거든요. 그럼 생산량이 늘어나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그럼 요 부분, 우리가 그 토양 시방세에서 나온 요 부분은 우리가 편차를 두고 그 양을 조율하면 되고. 그럼 지금 여기서 우리가 제일 부족한 게 뭐가 많이 나오는가? 유기물 함량이 부족한가? 아니면 그 산성, 뭐 알칼리 그 차이 어느 거 제일 부족한 게 나옵니까? 강조 그 센터에서 분석했을 때. 그런 것도 모르고 농사 짓는 거. 여기 뭐 보면 인산, 예, 인산하고 뭐 인산이 최고 부족하네. 인산이 많은 부족해요. 거 아니고 많이 부족해. 부족해. 칼슘이 좀 부족되고. 예. 그러면 부족 부분만 칼슘이 부족하다는 소리는 지금 토양이 지금 산성이라는 이야기거든요. 산성. 그러면 생석계를 이어야 될 거고, 그죠? 그러면 인산을 우리가 21-를 쓸 게 아니고, 그럼 질소가 낮은 걸 써줘야 되죠. 그럼 인산하고 거의 늘어나잖아요. 인산.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재배할 때 비료를 거의 안 썼다는 결론이거든요. 농사 지으면서. 인산이 부족하다는 사람은 우리가 화학 비료를 안 썼다는 거예요. 화학 비료를 안 쓰면 인산이 부족해져 버리면 그 인산 부족분을 갖다가 모르고 이제 농사를 지으면 생산량이 부족해지죠. 그러면 인산 부분을 써야 되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요런 현상이 벌어졌을 때는 우리가 관비할 때 관수로 비료 열 때 다 들어있는 걸 써야 되죠. 근데 우리가 인산이 많이 있을 때는 굳이 그래 필고 뭐 요소, 염화가리, 고토 이러면 쓰면 되는데, 지금 현재 나타난 현상은 인산이 부족해 우리 지역에 그러면 다 똑같다는 거예요. 요 하나의 패턴을 했다면, 그럼 우리는 기비 양을 이제 복합비를 쓰자는 거죠. 복합비를 써버리면 인산이 늘어나잖아요. 인산은 그래 한 번에 많이 없어지지 않아요. 지금 올해부터는 기비로 여기 측정하면 기본 이식값이 흙고래만 있지, 정작 재배되는 고래는 0.07이 뭐 이걸 농사 지었다 할 수 없어요. 그러면 가을에 싹 다 먹고 거의 없는 거예요. 0.07이면 논두렁에 재야 돼 똑같아요. 저희 벼논 옆에 가서 논두렁이가 재는 양이나, 그럼 우리가 농사 지금 정작 재배한 작물의 이시량 밭에 비료량이 없다는 거예요. 거의 많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먹고 또 크긴 컸잖아요. 왜 그러냐면 옆에 요리 갔다는 거죠. 흙골에 있는 비료가 옆으로 갔다. 흙골에만 이시가 3.0 뭐 2.9 나오잖아요. 그럼 이게 이제 방법을 바꿔야 되겠죠. 그럼 여기는 고추밭이니까 그렇고 상치는 또 다르겠죠. 이렇게 팽팽하게 하니까. 네. 상추 같은 경우는 이 시유를 얼마 정도에다 맞춰놔야 돼요? 저것도 한 2.0까지 가야 돼. 2.0까지? 예. 측정기 책 뒤에 보면 이시량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겨울에 그걸 보고 좀 맞추는 것도 좋아요. 어떠냐면 이 상추의 잎 테두리가 이렇게 돼 있다면 요 잎 가의 테두리를 보셔야 돼요. 예. 이 테두리가 노릇노릇하게 되는 것도 이시량이 많은 거예요. 어느 날 갔더니 금태를 둘렀다고 거기서 뭐라 그러더라고. 상추 이파리에 이렇게 노랗게 금태가 둘른 거야. 금태를 둘렀다는 게 노릇노릇하게 됐다는 거는 예. 이시가 높아서, 예. 이시가 높아서 소화를 못 시킨 거죠. 응. 지금 이 볼이 있잖아요. 예. 요 놈이 지금 이게 지금 요거하고 흙볼에 있는 거하고 요 비료가 많은 요거는 요 비료가 요 보리가 두 개 달라요. 요거는 지금 다 죽는 거고 이제 이해되죠? 상치가 요렇게 된 거예요. 요거는 괜찮잖아요. 요거는 썰이에서 얼어가 말란 거고 요는 비료에서 타 죽는 거죠. 두 개가 다르다는 거죠. 요는 상을 알아야 됩니다. 잎 테두리에 타면 뭘로가 풀어야 되겠습니까? 뿌리의 함수량과 지상부 잎의 함수량으로 풀어야 돼요. 함수량으로 이동시키면 되거든요. 이동만 작용해줍니다. 요 동이라는 놈이 색이 다르죠.
그러면 얘는 진하고 얘는 연하면서 자랐잖아요. 그럼 요게 이 시값에 의해서 얘는 일을 하려고 그러나 잎에 함수량이 부족하죠. 그래서 이 시량 올리면 단점으로 나타납니다. 그거는 왜 나타나냐? 잎의 탈수량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잎에 있는 탈수량에 의해서 얘가 그 이동을 못해서 쌓인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그 비분이 많이 왔잖아요. 요 비료 성분이, 영양 성분이 왔는데 이 영양분이 돌아가지를 못했다는 거죠. 성장을 못했다, 돌아가지 못했다. 그럼 성장을 시키고 돌아가기만 했다면 우리는 돈이 나오죠. 성장을 시키고 돌아가기만 했으면 돈으로 바뀌어요. 성장하고 돌아가기 못했다, 우리가 못한 거는. 그러면 우리가 판단력이 좀 더뎠다는 거죠. 판단할 때 돈을 만들었을 거거든요. 판단을 못했는 거죠. 그러면 상치에 필요한 그 함수량이 35%, 이시는 2.0, 그 다음에 우리가 비료량을 그 토양 시방세에 맞춰가지고 공급해주고, 그 다음에 추비도 우리가 관수리열 비료가 우리는 지금 이제 인산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일반 재배법 방법 하면 안 돼요. 그 관비용 비료 있지 않습니까? 3요소 고루 들은 거, 요 3가지 들은 거에 미량 요소까지 들은 걸 써야 돼요. 가격은 좀 비싸더라도 그걸 써야 돼. 우리가 관수할 때 여기 몽창 없으니까. 그러면 그 비료량으로 이시량을 맞추면 맞아진다는 거죠. 상추도 비료 이때까지 안 준 거예요. 상추는 관피했잖아요. 잎 검태가 들을 정도 비료 줬잖아요. 그렇죠. 주로 네. 보면은 화학 비료보다 유박 아니, 그러니까 위로 액비를 녹여서도 막 줘버렸어. 예. 네. 주로 보면 유박 뿌리고 뭐 그냥 재배. 유박을 심을 때, 예. 심을 때 한 거는 뭐 그 조그마한 양은 괜찮은데, 그렇지 않다면 그것도 장애 일어나거든요. 많으면. 유박은 위에 뭐 따먹다가 흩어버리면 그 잿빛이 와요. 곰파이프가 잿빛이 올 때. 그런 그 비료 성질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유박은 발효된 게 아니거든요. 그 생이에요. 그 선충이 생기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 이제 그러니까 선충이 생긴다는 소리는 우리가 유기물을 사용하고 예. 거기다가 EM 같은 걸 넣어서 예. 완전히 발효를 시켜야 선충이 줄어들어요. 선충 생긴다는 소리는 우리가 쓴 유기물 속에서 그 영양이 많아가 선충이 먹고 살기 좋은 조건이죠. 그걸 우리가 그 부숙되지 않은 그 유기물 함량이 늘은 거죠. 예. 부숙되지 않은 게 발효가 덜 됐다는 거죠. 완전히 부숙돼가 발효돼야 되는데 그게 덜 됐다는 거고. 그러면 상치를 갖다가 이렇게 재배했을 때 이 시량 맞추고 함수량만 늘리지만 지금보다도 많이 늘어나거든요. 재배량이. 근데 여기에서 상치가 여름에 테두리가 타고 생산량이 문제가 있다면 그 상치보다는 깨는 잘 타진 않아요. 깨나 상치나 가격이 거의 비슷할 거예요. 두 개 다 똑같이 상이 올라오니까. 그죠? 근데 깨는 그 키가 크고 그리고 잎이 두껍기 때문에 잘 안 타죠. 상치는 부드러우니까 비로 약간 요 타버리거든요. 강원도에서도 타요, 이것들은. 그렇기 때문에 상치가 가격 비쌀 때 보면 결국에 다 타 죽었다는 소리거든요. 타 죽은 주 원인은 보면 비분 과다로 타 죽은 거예요. 그 비분 과다는 결국은 잎의 함수량 부족이에요. 잎의 함수량. 그것만 우리가 맹물 시비만 자주 했다면 안 타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 시설에서는 뭐 하우스 자체에서 겉에는 없잖아요. 네. 그럼 더울 때는 똑같다는 거죠. 여기서는. 더울 때는 이제 저 위에 거 천장만 열으면은 조금 이제 더운 예. 공기가 쫙 빠져나가죠. 예, 그거는 빠져나가는데 잎의 탈수량은 더 심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쿨로 저기 있는 거 저걸 활용만 잘 한다면 잎을 안 태울 수 있어요. 잎을 보는 방법을 조금 더 배워야 될 거예요. 잎을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 시기에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든 하면 그 잎에 요 일어난 증상이 그 나타나요.
잎에 여기 대서리가 탈 때는 이시가 높다는 거 측정한 이시량하고 그거 합하면 나와요. 거기 이제 요 재배할 때 이시량도 이제 깊이를 5cm, 10cm, 15cm 이렇게 나누어 찍어야 돼요. 왜 나누어 찍어야 되냐면 어떨 때는 이시가 위에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15cm 측정하고 있으면 위에 있는 비료가 5cm, 10cm 있는 비료량이 너무 과해가지고 잎이 타버려요. 이제 이해됩니까? 쿨러로 들어가 물을 주면 그런 현상이 없어요. 쿨러를 물 대면 계속 이동하잖아요. 아래쪽으로. 그런데 우리가 점적으로 줘버리면 비료가 위로 떠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물을 양이 작게 들어가면 비료가 위에 내려가요. 가만히 있다는 거예요. 상치 같은 경우는 그러면 쿨러가 비료 줍니까? 아니면 비료를 주는 방법은요? 그냥 이거로요. 쿨러. 예, 쿨러로 그냥 비료 타가지고. 예, 타서 녹여서 예. 이제 이거로 물 주다가 이거로 이제 한 5분 정도 물을 준 다음에 이거로 예. 한 10분 주고 다시 맹물로 한 10분 정도 더 줘서 딱 가라앉혀버리고 예. 예, 그래 하면 되는데 예. 지금 이파리를 검태를 둘렀다는 소리는 이 시량이 높은 거예요. 그 양이 이제 그 물량이 여기 토양의 환경 조건하고 우리 하우스 환경 조건하고 비료가 이 토양에서 이렇게 층을 나눴을 때 어디가 있냐는 거죠. 요 쌍에서 여기 5cm가 있냐 10cm가 있냐 15cm가 있냐 이렇게 되는 거죠. 물을 너무 많이 줘도 밑에 게 기어 올라오죠. 물을 너무 많이 준 것 같아요. 여기에 지하부에 예. 저 수분이 100%라면 예. 이게 이동을 안 해요. 그럼 여기가 이씨 모여버려요. 창녕의 아랫개가 그래서 제가 그런 것 같아. 지금 설명을 딱 듣는 순간에 물을 뭐 몇 시간 어디 갔다 오면 몇 시간 좀 헛고랑에 물이 이만큼씩 꽉 차잖아. 예. 그리고서 물은 물 빠지면 좋은데 그래서 저게 왔더라고.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보면. 예. 그래서 예. 여기에 함수량이 100% 나오고 예. 이렇게 돼버리면 여기에서 비료를 주면 여기 위에 있어요. 예. 내려가지 못하니까. 그렇죠. 밑에 물이 많으니까 이동을 못해요. 작년에 그 고추밭에서 요리됐거든요. 15cm에 측정을 하니까 정상이에요. 2.3에서 2.5 이시가 맞아요. 고추가 생장점에서 꽃이 녹아서 떨어져요. 비료 과다로. 왜? 요 이시가 높다는 거예요. 여기가 3.0이 나온다는 요 헛골처럼. 2.7 뭐 이렇게 해요. 2.8. 여기는 2.3이에요. 정상이거든요. 그건 착각을 한 거죠. 그래서 생장점에서 파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또 이런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경우 또 있냐면 비료를 줬는데 그 김해에서 그 깻잎에서 여기 이제 거꾸로 된 거죠. 비료를 주고 물을 많이 퍼부면 여기에 이시가 없어요. 여기에 이시가 밑에 아래쪽에 여기에 이시가 되게 높아 있어요. 그게 깻잎이 뒤로 뒤집어지면서 끝이 타요. 비료가 여기가 있는 거죠. 물을 많이 퍼버린 거예요. 그럼 쏙 여기가 한 시간 퍼버렸던 거예요. 매번 그래야 비료가 여기가 있어요. 그래 여기 쌓여가지고 농사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맹물만 계속 해야 되거든. 맹물 해가지고 오래 폐질 것이다. 그러면 폐지고 난 다음에 약간 색을 보고 비료를 해라. 측정기 없으니까 그러겠죠. 그럼 우리가 측정기 했다면 이걸 맞추는 거 아주 쉬워요. 그러면 제가 몇 번 이제 조율하는 걸 가르쳐 드리면 알려주면 그 방법을 패턴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황금어는 왜 비료를 많이 써라 그러냐면 많이 먹는 작물을 많이 써야 되는 거예요. 줄어든 만큼 공급해야 되겠죠. 그 상치는 그 이파리 쬐끄만이면 얼마나 먹는데 고추 같은 게 되게 먹어요. 왜 한놈 키우려고 많이 들어가니까. 상치 이파리 몇 장보다 고추 하나를 더 무겁잖아요. 그럼 고추가 더 많이 먹는다. 비료가 상치보다. 상치도 맹물을 뿌리면 잎이 얇아지고 비료를 안 먹어요. 잎이 살이 빠지면 비료를 못 먹어요. 연면십에 잎을 살을 짜갖고 물을 뿌리면 비료를 잘 먹어요. 이 또 다른 문제가 나오죠. 이 황금어농법이 왜 비료를 많이 써라 그랬냐면 많이 먹게 만드는 방법이 연면십이었다는 거예요. 연면십에 잎을 살을 짜가지고 맹물을 뿌려야만이 뿌리가 일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 뿌리가 일을 한 게 생선량이라는 거죠. 그 지상부의 함수량과 이 함수량은 지하부에 공급되는 양이 되고 지하부의 함수량과 비료량은 지상부로 올라오는 양이 되거든요. 이 두 개가 바뀌잖아요. 계속 이렇게. 이 두 개가 바뀌는데 이 두 개 속에서 우리 지하부에서 비료를 주고 이시를 무기물 주죠. 지상부에 또 마찬가지예요. 잎에다가 영양분 에너지 또 공급해서 이 두 개를 바꾸게 하는 거예요.
이건 이동 속도를 빨리 하려면 잎의 함수량을 늘리면 되고, 잎의 함수량이 적으면 더디하겠죠. 패턴이. 물을 뿌리는 건 이거 빨리 하기 위한 거지. 물은 이동 작용과 이 상하의 성장률이죠. 뿌리의 함수량은 지상부가 많이 성장할 거고, 지상부의 함수량이 많은 것도 뿌리가 많이 내려갈 거죠. 지상부 자체에서 또 달라요. 형장점에는 이게 두 가지 기능을 해요. 바로 영양소 지가 바로 자라는 것도 있고, 바로 자라요. 어린 잎들은 함수량이 늘어나면 영양 공급 요구를 바로 커버려요. 지가 바로 자란다는 거예요. 그런데 큰 잎들은 보내야 돼. 큰 잎들은 보내줘야 돼. 그 뿌리가 먹고 살죠. 어린 잎하고 큰 잎하고 두 가지 역할이 조금 다른 경우도 있어요. 큰 잎도 지가 먹고 지가 크면 뿌리 굶어 죽어버리거든요. 조그만 잎들은 함수량은 바로 지가 바로 여기서 바로 커요. 그런데 큰 잎은 아니라는 거예요. 돌리지. 그런데 일부 지가 함수량에서 자라기도 합니다. 그것도 바로 그 에너지 쓰기도 한다는 거예요. 뿌리에서 온 게 있으니까 그 바로 크겠죠. 함수량 때문에. 요렇게 이루어지는 게 우리가 상추 재배에서 기본이 되는 거죠. 여기서 제일 문제점이 여름에 대설이 타는 겁니까? 아니면 생산량이 부족입니까? 어느 게 제일 부족합니까? 글쎄 뭐 지금은 대구 말고 해갖고 어떻게 관찰을 모르겠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거기에 이렇게 노릇스름하게 됐다고 그거는 이제 연락이 이해하고. 왔더라고요. 예. 그럼 우리가 지금 이때까지 그 상추 재배에서 그러면 비료 측정해가지고 사용한 안 했죠. 예. 그냥 일반 우리가 뭐 옛날 재래 방식대로. 그 황금 언론국에서 왜 주묵국이란 말을 썼냐면 그 뭐 기분 좋으면 뭐 좀 더하기도 하고 덜하기도 하고 이런 기준치가 없다는 거죠. 기록한 데이터 수치가 없대요. 땅에 비료 이시량이 나와야 되겠죠. 우리 기술센터에 측정하면 토양 시방수가 나오잖아요. 비료량. 그럼 저게 과학적인 방법. 저기에다 부족분 우리 탁탁 맞춰 이러는 거지. 그럼 우리는 이미 다른 지역에 비해 가지고 워낙 그 화학 비료를 안 썼기 때문에 토양에 부족한 게 너무나 많아요. 이제 그럼 이런 상황에서 뭘 처방하자면 비료가 보약이다. 그런데 비료가 전체 다 있는 거를 밑비료를 써야 된다. 어떻게 써야 되느냐? 여기는 또 많이 쓸 조건도 못 돼요. 여기 지금 고추 재배하는 데는 흙고래는 비료가 많고 고추두둑이는 없어요. 그래도 없는 건 없는 거예요. 평균치가 나오니까. 그 이제 고추 심기 전에 밭에다가 쿨러를 한번 흠뻑 퍼가지고 좀 이동을 좀 시켜야 되겠다. 이동 시킨다는 거는 우리가 그 물 속에다가 소금을 넣으면 같이 퍼지거든요. 그 물이 뻑뻑한 데는 잘 안 퍼져요. 그럼 이 밭에 물을 많이 뿌리면 많이 퍼지겠죠. 좀 이동시키고 그래 해도 비료량은 부족하다. 그 이동을 한번 시키고 난 다음에 부족한 것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봄 작기가 시작될 때 물을 흠뻑 한번 주자는 거죠. 흠뻑 주가 이동 한번 시키잖아요. 그걸 하고 기비를 쓰자는 거죠. 그 측정을 해보고. 근데 좀 부족한 건 괜찮아요. 우리가 관수를 열 거니까. 그리고 관수를 할 때 또 다른 방법이 있으니까요. 그죠? 상치는 두둑이 면적이 많고 놀골이 적잖아요. 이건 막 그냥 가고. 그 상치도 그 측정을 하면 우리가 화학비료 워낙 적게 썼다면 측정을 한번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상추 더 젊은 분 있습니까? 됐습니다. 이제 고추 빨리 해주고. 네. 고추가 주족이네. 네. 상추는 요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고추 하면서도 또 상추에 대한 부분이 좀 나올 겁니다. 네. 그렇게 한번 맞춰보겠습니다.